자, 안녕하세요. 오늘 첫 시간이다 보니까 간단한 한 20분 정도의 OT를 좀 하고 수업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받은 종이 중에 토익 실전반 수업 안내사항이라고 한 장짜리를 드렸어요. 그거를 잠깐 보시고 어떻게 사이트를 사용하는지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하나하나씩 이 종목 사항 설명을 하면서 사이트를 이동하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사이트를 좀 보시면은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다시 디자인을 좀 했는데 저도 아직은 익숙하지가 좀 않아요. 그래서 좀 연습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생겼고 제 SE 로고를 이렇게 클릭하면 메인 화면으로 가고요. 여기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서 메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교재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전반이나 중급반이나 교재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을 좀 다루긴 하는데 중급반 분들은 이제 교재 위주의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좀 변경이 될 수 있겠지만 그다음에 실전반 분들은 강의 노트에 있는 문제, 전 문제 다 앞에 오답 노트를 풀어드리고요. 또 질문 받고 문법 설명 간단히 하고 또 LC 다 하고 또 독해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교재는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할지를 좀 결정을 하도록 할 거고요. 우리 원격 수강생 분들은 이제 교재를 좀 구입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교재 있는 내용을 다루니까 교재를 보면서 이제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지금 조교 연락처 있고요. 제 연락처 있고 아이디, 전화번호 입력은 좀 안 되겠고요. 카톡으로 좀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사이트 관련이 좀 중요하니까 여기를 잘 따라오세요. 자, 사이트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 가입 폼은 들어가면 아시겠지만 주민번호를 넣는 거 이제 불법이 돼 있대요. 그래서 주민번호 넣지 마시고 안 넣게 돼 있으니까 이메일 주소, 연락처 꼭 기재하시고요. 실명을 꼭 써주셔야 돼요. 실명이 아니면 그 수강 등록의 명단에 없으면 가입이 안 돼요. 이게 등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꼭 실명으로 이거를 가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원격으로 지방에서 수강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대전 네 누구, 대구 누구, 부산 누구. 자, 잘 지내시길 바라겠고 자, 끝까지 강의를 앉아서 듣는 게 상당히 힘들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의지가 있다면 화면을 바라보고 제 얼굴이 나오면 참 좋겠지만 그쵸? 이쁘다는 말을 하려다가 차마 말이 안 나오고 그래도 좀 볼만한 얼굴 보여드리면 참 좋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이 화면을 보시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저를 직접 보고 싶으시면 뭐 오세요. 한번 찾아오셔서 뭐 만나는 거 그쵸? 어렵지 않으니까 오시고 이 원격 강의에 대한 문구를 좀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원격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원격 강의 문구를 쓰시고 그 다음에 등업이 이제 아마 3으로 될 거예요. 등업이 보통 가입을 하면 2인데 이제 등업이 3이 될 겁니다. 그래서 등업이 되고 나서 이제 다 열어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다음 이제 사이트에 현장 강의가 어디 있고 뭐 이런 거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잠시만요. 이렇게 자, 이 현장 강의하고 원격 강의가 내용이 같아요. 같은 내용이 이제 들어가니까 보시면 이렇게 펜이 사라져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 사이트를 이렇게 올라가셔서 이 위에 클릭을 이렇게 해보시면 중급반, 실전반, 주말반은 지금 약간 불투명하고요.
그다음 이쪽에 보시면 원격 강의. 그래서 여러분 중급반 신청했으면 중급반 위주의 수업을 들으시고 실전반이면 실전반 위주의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요. 자, 제가 이번 달까지 아니면 또 다음 달도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미국에서 이제 복귀한 그 기념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접속 권한을 다 드려요. 그래서 중급반을 들으면서 실전반을 듣고 실전반을 들으면서 중급반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원 플러스 원, 그죠? 우리 마트 가면 많이 보는 광고 문구 이런 수업으로 여러분들의 높은 그 신속 아주 그, 빠른 점수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좀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다음 다시 내려가셔서 봐야 될 게 모의고사. 자, 모의고사는요. 제가 이제 여기다가 오늘 집에 도착하면 올려놓을 텐데요. 모의고사는 일주일에 한 회씩 문제를 풀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의고사 겉표지에 점수를 기재해서 내는 게 있습니다. 그 점수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점수를 보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쓰셔야 되겠고요. 집에서 보는 게 좀 점수가 잘 나와요. 네, 마음이 편안해서. 여기서 보는 거 조금 덜 나와요. 자, 그 다음 제일 안 나오는 게 어디예요? 시험 현장에서 보는 게 잘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렇죠? 긴장하고 또 옆에 사람도 같이 앉아서 시험을 보는데 막 소리 내죠. 코 풀고 뭐 흑흑거리고 다리 떨고 막 이러니까 그런 집중에 좀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시험 현장에서 시험을 보는 게 가장 힘들지만 많이 시험을 본다면 프로 실수 안 하고 아마추어 실수 좀 하듯이 많은 시험 횟수가 여러분들의 프로 정신을 만들어서 어떤 방해 요소에도 끄떡없는 그런 단단한 돌 같은 실력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시험을 보는데 모의고사 어떻게 이제 환산을 하고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이렇게 클릭하시면 여기 환산기가 뜨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여기 배박, 평달, 쪽박 이렇게 있는데 이 달 중에 이제 평달을 눌러서 여기다가 뭐 맞은 개수가 80, 그다음에 이쪽은 60.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점수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LC 점수, RC 점수, 토를 해서 같이 점수를 제출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다음 사항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다시 그 안내지로 좀 가보도록 합니다. 자, 모의고사의 점수가 여러분들이 이제 제출하면 어떻게 점수의 변화가 생기는지를 제가 좀 보고 나중에 성적표를 좀 드릴 텐데요. 점수가 올라가야 되죠. 횟수가 늘면. 근데 횟수가 주로 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여러분들의 이제 좀 수업 방법이나 숙제를 좀 안 하고 있던가 그런 문제가 이제 될 거예요. 자, 그다음 856 문풀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여기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2009년, 10년, 11년, 2년, 13년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제가 지금 몇 개 좀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기 클릭하면 정기토의 1월 막 용감하게 그쵸 이렇게 막 달표기 이렇게 하면 좀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제가 뭐 계속 올려놓긴 좀 그렇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봤다라고 생각하면 좀 내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가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보실 수 있어요. 지금 기다리면 또 제가 목소리가 두 가지가 나오니까 빨리 끌게요. 자, 그래서 이 13년, 뭐 12년, 11년, 10년, 그다음에 9년까지 해서 8년, 7년도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좀 약간 오래된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그쵸, 우리도 제품을 좀 신제품 좋아하듯이 문제도 좀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게 좀 신문제인데 좀 위주로 할게요. 일단 13년 아직 작업 안 돼 있어서 제가 좀 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하는 대로 올려놓고요. 많이 한꺼번에 올리기가 좀 힘든 관계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하나하나씩 보고요. 바로바로 제가 한 2주 있다가 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기출 문제에 대한 게 약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의를 좀 신속히 보도록 하세요. 뭐 일주일에 2개, 3개 정도 보도록 올려놓을 테니까 지금 한 2개에서 한 6개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제가 따로 수업 관련 없이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충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또 이어갈 텐데요. 자, 아까 봤던 또 보시면 지금 8, 5, 6, 7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RC 부분을 이제 5, 6, 7로 다 묶어서 제공을 하는데 여러분들을 받으신 그 강의 노트를 보시게 되면 이게 강의 노트죠, 그죠? 자, 이게 첫 페이지고 그다음 두 번째 페이지인데 여기 강의 노트 첫 번째 페이지 오답은 제가 어려운 문제만 선별했어요. 근데 오늘 강의하고 관련 있는 그런 문제를 좀 선별을 했고요. 오늘 강의를 열심히 경청을 하신다면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듣지 않고 문제를 접근한다면 일단 좀 많이 틀리고 여러분 방식대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시간 많이 걸리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이따가 문제풀이를 제가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답노트 1과 오답노트 2는 문제풀이가 다 전 문제가 되겠고요. 답이 없어요. 여기. 답을 제가 강의 노트란에 달아놨어요. 자, 그래서 강의 노트가 어디 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강의 노트 보이시죠? 여기 클릭하면 이게 다운받게 되어 있고요. 자, zip 파일을 열게 되면 강의 노트에 해당되는 전 문제의 정답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우리들만의 약속. 여러분과 나의 약속이에요. 자, 이게 이제 기호를 이렇게 제가 쓸 텐데요. 301, 302. 자, 이거는 3은 년이고, 자, 1은 월이에요. 그래서 최근 문제죠. 2003년 1월달에 5, 6, 7. 그래서 이거 화면을 보여드리기 좀 힘들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8, 5, 6, 7까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7 아주 작업이 힘듭니다. 근데 똑같이 문제가 그렇게 나온 거를 여러분들이 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음 달 또 만날 문제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내용이 숙달이 돼야지 속도가 나고요. 실수 안 하고 문제를 읽으면서 이 문제가 또 밑에 또 나오겠네 이렇게 예상, 추측까지 되면서 문제가 풀리게 될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 요즘에는 독해 지문이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고득점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고득점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독해인데 자, 독해 열심히 하는 거 좋죠. 하지만 8, 5, 6가 안 나온 상태에서 독해를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5, 6를 15분 40문제, 12문제, 52문제를 15분 안에 들어와서 3개 이상을 틀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독해 쪽을 어느 정도 풀 수가 있으면서 900점의 점수에 가깝게 됩니다. 일단 5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 독해는 공부를 그렇게 많이 열심히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5, 6를 하고 어느 정도 실력이 15분 안에 3개 미만이 틀리는 실력이 갖춰졌다면 그거 하다가 독해까지 실력이 자동으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나온 지문 읽어보고 숙달시키면서 반갑게도 이거 내가 봤던 문제 또 이번 달 나오네 이러면서 시험장에서 만나면 반갑게 반겨주면서 문제 풀고 빨리 신속하게 전 문제를 다 정확하게 신속 정확도를 다 겸비하면서 문제를 풀으셔야 돼요. 신속하면 정확도가 떨어지죠. 정확하면 신속도가 떨어집니다. 이 두 가지를 겸비하는 게 고득점을 획득하는 관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전달 사항으로 좀 옮겨가지고요. 하나하나씩 또 설명을 이어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SG 자료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만큼이 나옵니다. 세트 복원 자료는 여러분들이 많이 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바탕 화면에 이렇게 또 씌워드렸어요. 자, 세트는 뭐냐? 자, 여러분 드리는 것 중에 사진이 10장이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사진부터 독해까지 다시 보는 정기 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성은 어쩔 수가 없어서 제가 다시 그 성우 작업을 하기가 조금 그래서 솔직히 좋은 자료 어떻게 구했는데 여러분한테 그걸 나쁜 자료를 만들어서 주기는 좀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나쁜 자료를 만드는 건 제가 좋은 일 하는 거지만 좋은 자료를 드리는 거 나쁜 짓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 들어가면 음성이 나오는데요. 현장 녹음이에요. 그래서 그 현장 녹음을 들으면서 8, 5 빼고 1부터 4까지 문제 풀으시고요. 자, 세트 문제를 이렇게 넘겨보면 중간에 스크립이 있습니다. 스크립은 외국 선생님이 작업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거의 대체적으로 맞을 거고요. 그게 문제지이자 학습지예요. 우리 토익 시험은 시험지죠. 근데 그거는 시험과 학습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부터 4까지 스크립이 다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고 내가 뭘 놓쳤고 뭘 잘못 들었고 어떤 함정에 빠졌고 그죠? 이런 것들 꼼꼼히 내가 어떤 표현들을 몰랐고 그 스크립을 통해서 재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건 2시간이지만 그거 한 세트 공부하기는 한 4시간 이상을 잡으셔야 돼요. 사전 갖다 놓고 그죠? 그래서 세트를 한 5회 풀었어요. 그 다음 5회는 실전처럼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아까 보여드렸던 모의고사란에 가시면은 답안지가 있을 거예요. 자, 답안지는 이제 OMR 카드 형식의 답안지인데 이거를 프린트를 해서 쓰세요. 실제 시험 보듯이 이게 지금 조그만데 프린트하면 조금 커요. 동그라미가. 그래서 동그라미를 이렇게 칠하면서 이 시간까지 다 내 시험 시간에 들어올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테스트 문제 총 5개 마지막 거를 하시면 됩니다. 뭐 나는 뭐 해봤다. 괜찮다. 지금 점수대가 800점 넘는다. 그러면 1회부터 하세요. 1회부터. 정기 토익 풀듯이. 자, 됐죠? 그 다음 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잘 따라오시죠? 자, 그 다음은 세트 자료에 대한 설명이 좀 끝났고 과제 확인란은 여러분들이 과제가 매일 매번 수업 시간마다 제가 이제 드리는데 또 놓치거나 또 수업에 결강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 과제 확인란을 만들어서 그날 과제가 뭔지를 이쪽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 또 내용으로 가서 그 다음은 자, 이 자료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자세하게 여기 풀고 있는데요. 자, 이 강의 노트를 총 여러분들이 10부를 받으시게 됩니다. 10부. 그러면 정기 토익, RC, 독해까지, 총 동원된 독해까지 10부 받고요. RC 말고 이제 LC는 성우 작업한 거를 좀 썼어요. 즉, 기출은 아니고, 기출은 이제 세트에서 LC를 그렇게 연습하고, 여기서는 좀 녹음 작업이 좀 잘 된, 자, 그런 자료 가지고 해설지도 올려드리니까 이것도 시험 보듯이 파트 1부터 파트 4까지 문제를 풀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강의 노트에도 한 세트 총 200문제의 문제가 구성이 되고 그 다음 앞에 부분에는 고단위 문제만 제가 모았어요. 엄청 어려워요 문제가.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다 풀어드린다고 아까 얘기했고요. 그러면 이 강의 노트에 있는 나머지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LC 선별해서 설명드리고 문제 풀이해요. 그래서 오늘은 뭐 1, 오늘은 뭐 2, 3 이러면서 어려운 문제, 좀 난해한 까다로운 문제만 골라서 그거의 설명과 함께 요령을 강의를 합니다. 자, 그 다음 활용법들은 여러분들이 읽으면 되겠고요. 자, 이거에 대한 자료는 어디 가서 다운받느냐? 여기 강의 노트 안에 들어가서 클릭하면은 LC 듣기 파일 나오고요. 5, 6 제가 해설을 직접 했고 문장의 해석은 빠져 있고요. 난이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읽고 문제를 왜 또 틀렸는지 정확하게 틀린 이유를 여러분 스스로 진단을 하면 되고 다음 시간에 즉 강의 2가 진행이 될 때는 여러분 강의 노트 1을 갖고 오셔서 질문할 거 있으면은 질문을 하시면 되는데 저기 칠판 앞에 보시면 종이가 놓여져 있죠. 그래서 종이에다가 몇 번 문제 어려웠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제가 그 문제 먼저 풀이해드리고 수업을 시작할 거예요 매번. 수업 시간에 선생님 이거 좀 어려워요 이러면 좀 그쵸. 다른 사람은 쉬운데 나만 어려운가 이러면서 창피해서 좀 여러분 질문 잘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익명으로 그쵸? 익명으로 해도 되니까 질문지에다가 번호 적으셔서 여기다 꽂아 놓으시면 제가 그 먼저 문제 풀이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세트 문제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어디 가서 다운받느냐? 에세이 자료실도 있고 메인 화면에도 있습니다. 세트 복원 자료실 들어가시면 음성 다운 받을 수 있고요. 5, 6 해석까지 들어간 제 작업 읽으시고 7은 없어요. 해설이 정답만 들어가 있고 만약에 문제 풀었는데 조금 이상해요. 이게 왜 정답이고 왜 오답인지 좀 헷갈려요. 자 그러면 질문방에 올려도 되고 역시 저 종이에다가 세트 몇 번에 독해 몇 번 문제 풀어주세요 라고 번호를 적으시면 제가 그 다음 시간에 또 이거 먼저 문제 풀이하고 시작을 할 겁니다. 자 활용 방법 각각 읽어보시고요. 자료 3번 설명할게요. 모의고사. 그러면 오늘 모의고사 배부 받으세요. 모의고사가 총 4부가 나갑니다. 4부.
제가 이제 주말에 모의고사를 실시한다라고 이제 공지를 해서 오셔가지고 문제를 풀게끔 해드리려고 했는데 좀 이번 달에 뭐 가정의 달 많은 분들이 가정에 충실을 하고자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그 분들이 우리 모이다 보니까 막 저한테도 미안해하고 막 이러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단 그 집에서 하는 게 시간도 그쵸 토요일까지 나오시게끔 하는 것보다는 그냥 모의고사를 제가 한 번씩 드릴 테니까 이 모의고사를 집에서 그렇다고 막 집에서 시간 널널이 막 4시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듣기 막 하다가 모르겠다 다시 위아이드에서 또 듣고 하지 마시고요. 네, 절대로 방문 딱 걸어놓고 핸드폰 꺼놓고 시험 보듯이 여러분 방에서 들어가서 딱 시험을 2시간 보고 그다음에 점수 채점하고 저한테 점수표를 내셔야 돼요. 자 그렇게 문제를 3번을 푸시고요. 시험 날 있죠. 5월달은 토요일에 한 번 있어요. 또 시작이 2시 정도에 시작이 돼서 좀 이번 달은 약간 독특한 날인데 마지막 그 일요일날 시험 전에 토요일날 이 자리에서 모의고사를 실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오셔서 시간 안내를 정확하게 이제 본인이 정리를 하고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시험 현장은 연습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연습장은 여러분 강의실이나 아니면 집에서 하시고 그 방법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 현장에서 그 방법을 쓰시면 돼요. 그 방법이라는 말은 제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자, 자료 4번째 단어장. 단어장 제가 드립니다. 자, 단어장이 다음에 들어가시면요. 제 단어장이 7위에 랭크가 되어 있어요. 높죠. 그렇죠? 스크랩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제 목표는 1위로 올라가기. 허민 선생님의 보카 바이블 그거 깨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스크랩 그 클릭을 좀 하시면 참 감사하겠고 PDP 파일로도 다운받게끔 제가 해드릴 테니까 핸드폰 그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그걸로도 많이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종이로도 하 좀 볼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독해 문제집은요. 지금 드려도 여러분 못해요. 너무 자료가 많아서 세트에도 독해 한 세트, 강의 노트에도 독해 한 세트 있죠. 자, 그것뿐이에요. 5, 6도 문제 풀어야 되죠. 그다음에 어려운 고난이도 문제 푸느라고 공부해야 되죠. 그래서 이 독해는 제가 2주차 아니라 3주차 이거 3으로 좀 바꾸세요. 3주차 때 드릴 테니까 독해 때문에 점수가 좀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독해 문제집으로 다시 한번 독해만 여러분 공부하시면 될 겁니다. 됐죠? 자 여기 5, 6, 5 파트 2 쪽에다 제가 해설지를 올려드릴 테니까 이건 해설지가 있다는 거는 제가 다른 좀 제 아는 그 지인분이 좀 내신 그런 책들 있잖아요, 그렇죠? 친하지 않으면 또 못 써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어떤 자료를 이런 식으로 좀 쓰는데 솔직히 허락을 받고 쓰기는 하는데 항상 죄송하지만 그래도 좀 좋은 자료를 선별해 쓰다 보니까 여러분 해설지를 제가 이제 기출문제를 해설지를 만들기가 힘들다 보니까 만들어 놓은 것도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 드릴 테니까요. 자 이렇게 독해 문제만 55분 안에 문제 풀기예요. 55분 혹은 50분 75분의 RC의 시간에서 50분을 문제 풀어야지 15분에 856를 해결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856를 앞에 디렉션 들어가는 부분에서 한 10개에서 20개를 풀어놓는다면 856가 한 10분에 풀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건 독해 시간을 더 많이 주면서 정확도를 올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지는 이따가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할 겁니다. 자, 고난이도만 묶어서 또 배부가 될 거고요. 품사별로 나눠서 문제가 또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형용사가 좀 힘들어. 부사, 어휘, 특히 어휘가 좀 힘들죠. 그렇죠? 부사가 수식하는 단어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모아서 여러분한테 전달이 되면 그거를 또 잘 소화하셔서 정리해 놓으시면 될 거예요. 자, 자료 수령에 대한 거는 읽어보시면 알 거고요. 자, 대충 OT를 좀 마쳤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 사이트에 대한 설명이고 이제 2번째 OT예요. 여기까지만 OT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 자, 여러분하고 저하고 오늘 만나서 어때요? 즐거워요, 그죠? 자,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부터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저하고 한 달을 하든 2달을 하든 어때요?
그 수업을 어떻게 해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남학생은 사진 보고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 보고 들어와서 친구들이 더 나서 그렇대요. 만족한다는 얘기죠. 그죠? 제가 좀 사진이 안 받아서. 자, 그래서 어떤 학생이 또 그래요. 사진에 속았다. 또 그러는데 어찌됐든 이 얼굴 보고 수업을 듣는 거는 참 그렇죠. 어떤 마음을 갖고 토요일 공부하시는지 이해하기 힘들지만 어찌됐든지 저를 찾아와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그다음 이 수업이 그 과정이 700은 2달이고 실전은 1달인데요. 700은 교재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실전은 매달 다른 자료를 가지고 계속 이어갑니다. 근데 이제 중급반은 교재가 있기 때문에 2개의 교재를 같이 병행을 해서 그걸 끝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700점반을 들으셨으면 그 다음에는 실전반으로 옮기시면 돼요. 700점이 계속 남아있지 마시고. 이렇게. 자, 그 다음 또 제가 이번 달에 드리는 특혜 1+1 아시죠? 그러니까 중급반을 들으면서 실전반을 들으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이 저하고 한 달을 함께하던 2달을 함께하는 순간까지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갑자기 말투가 무슨 공모인가요? 하여튼 선약? 자, 한국말이 되게 생각이 안 나요. 제가 미국에 뭐 한 10년 산 것도 아닌데 들어온 지 한 2달 됐네요. 그래도 자, 약어에 대한 표시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약어를 좀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직접 작업한 세트 문제 8, 5, 6의 해설이 이 약어가 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 작업한 강의 노트에 들어가는 그 해설도 이 약어가 들어갈 거예요. 자, 요거를 보세요. 난이도가 이렇게 3가지로 갈라져요. easy, E, medium, M, H, hard 이렇게 3가지로 난이도의 표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 난이도는 왜 중요하느냐? 상대평가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 다 틀리는 문제 맞췄어요. 칭찬받을 만한 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점수가 좀 플러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학생이 남들 다 맞는 거 틀렸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진짜 안 하는만 못하다라는 말 있죠. 쉬운 문제는 같이 맞춰줘야 돼요. 그거하고 타격이 심합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20만 명, 토익 한 달 응시생이 20만 명이면 그 20만 명이 느끼는 나이가 거의 비슷할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 맞춰서 고득점 들어가고 자 쉬운 문제 틀리지 많은 거 실수를 줄이면서 점수 유지 계속하고요. 그렇죠? 몰랐던 거 EG, M, H 이렇게 풀어나가면서 여러분 시간을 좀 절약하고 빨리 푸는 안배 연습으로 독해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면서 매번 문제 풀이 할 때마다 제가 난이도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는 제 해설지 눈으로 볼 때는 EMH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또 다른 약어가 있어요. 자, G예요. grammar, 어법 문제. 자, 어법은 어형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지 말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법 문제를 막 해석을 해요. 펜을 긁고 줄까지 그면서. 그렇죠? 자, 그런 짓 하지 마시고 어법은 3초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공부할 때는 안 돼요. 절대로. 공부는 정석으로 하고 시험은 현장에서는 요령껏 요령을 부리면서 문제를 빨리 해결하세요. 자, 이 문제는 V예요. vocabulary, 어휘 문제입니다. 해석을 해야 되겠죠? A, B, C, D 4개의 보기에 깔린 4단어의 해석도 안 나온다면 어떻게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주 어렵다면 해석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해드리겠지만 토익이 다루는 어휘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한 3,000개 정도? 그래서 그 어휘에서 계속 돌아가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 어휘를 암기한 상태에서 문법으로 문제를 풀 수가 없죠. 당연히 그것도 이제 약간의 요령이 좀 가미가 되는데 어휘 문제도 그 어휘를 해결하는 하나의 단서가 주변에 있게 돼 있어요. 그 단서만 잘 잡으시면 또 오답으로 함정에 빨려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얄미운 단어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봐가면서 정확하게 문제를 풀으셔야 되겠고 자, 이 기호는 2개를 합친 겁니다. G하고 V를 합쳤다는 건 보이기는 어법이에요. 문제를 풀었는데 틀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V를 안 봐서 어휘까지 해석을 잘 안 해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 2개를 다 겸비한 것들 생기기는 어법인데 품사가 뭐 명사짜리인데 명사가 2개 정도 그런 해석으로 가든가 뭐 사람이냐 아니면 사물이냐 이런 것들
자, 뭘 이따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V를 G로 갈 수 있다는 표기예요. 이거는 뭐냐면 시간 절약을 위해서 어휘 문제를 어법으로 풀어라라는 표기입니다. 이 반대는 없어요. 그러니까 G를 V로 풀어라 이거는 없어요. G는 G로 풀어야 되죠, 당연히. 그죠? 오히려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너스예요. 보너스는 너무나 고마운 문제. 문제 많으면 좀 좋겠지만 그렇게 많이 없고 아직까지 틀을 깨고 있지 않은 문제. 만약에 틀을 깬 몇 년도 몇 월 달에 생겼다? 그럼 이제 말이 바뀌어요. 절대 안 나옵니다. 절대 이렇게 나와요. 뭐 이런 거 이제 한 99점 뭐 이렇게 이제 퍼센티지로 얘기를 하는데 보너스 문제는 아직까지는 이 테스트가 틀을 깨지 않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그런 고마운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1초도 아까워요. 0.5초 그냥 끝납니다. 틀리면 타격 크겠죠. 자, 이 문제 보세요. E라는 표기 난이도 쉽다. G는 문법이다. 자, 그래서 A, B, C, D를 훑으세요. 항상 눈은 시선은 보기를 먼저 보셔야 돼요. 보기. 보기 받고 A, B, C, D. 자, 어용 전환을 했습니다. 올라가서 주변을 보세요. 그럼 빈칸이 있으면 앞에 단어, 뒤에 단어 이렇게 좀 시야를 넓히세요. 그럼 most of the office are store 이거 R인데 S 붙은 복수 D 이렇게 금방 나오죠. 이게 이제 문제를 푸는 현장에서 해야 될 거고 공부할 때는 most of the office supplies 대부분의 사무용품의 대부분 것들을 most가 주어요. are stored 보관돼 있대. 어디에? in the administrative area 관리 뭐 장소 지역 그게 몇 층이래요? on the first floor에. 자 이렇게 해석까지 챙기세요. 자 그다음 다음 문제로 갑니다. 자 난이도는 쉬운데 V예요. 그 V는 vocabulary 어휘 뜻으로 문제 풀기. 자 A, B, C, D 일단 다른 단어입니다. conduct 해석 나와야 돼요. 실시하다. 보통 conduct a survey 이런 말 많이 하고 submit 제출하다죠. urge 누구한테 뭐하도록 요청하다. 자 advice 이거는 권고하다. 자 올라가서 봐도 또 주변을 먼저 접근하세요. 빈칸 주변. 자 please가 있어요. 명령문 주어 빼인 거. on application. 자 on이 붙었다는 application은 지원서예요. 현장 부담 풀 수 있어서. 근데 on이 빠지는 application 그러면 얘는 지원이라는 추상명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하고 갖다 붙여서 행동적으로 적합함이 느껴지는 건 역시 submit on application B 정답이죠. 너무나 쉬웠던 문제. 그래서 타동사의 어휘 문제는 목적어를 잡아서 연결해서 호응을 보자라는 그런 요령이에요. 자 여기까지 너무 쉬웠고 자 일단은 H 문제가 어렵다는 얘기인데 G 플러스 V예요. 자 여러분한테 시간을 드리면 자 5초 드려볼까요? 자 5초 안에 문제 풀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틀렸던 오답은 B가 참 많았습니다. B. 자, 답은 D고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기를 보면 딱 어법이에요. 어용이죠. perform, 동사. 자, performer, 수행하다의 수행자, 아니면 연주하다의 뭐 여행하는 자, 연주죠. 연주하는 자. 자, performing ing, performance. 얘는 뜻이 좀 여러 개인데 실적 있어, 실적. 그 다음에 공연 있습니다. 공연. 실적은 불가산이고요. 공연은 가산입니다. 당연히. 자 그러면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B에 performer로 했다면 이유는 encourage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encourage가 그 courage를 안으로 넣다 그래서 격려하고 뭐 북돋우고 이러는 건데 company managers have been encouraged. 매니저가 encourage 됐어요. 자 by 누구에 의해서 그럼 사람이 보통 encourage를 한다라는 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렇죠? 근데 encourage하는 대상은 사람이어야 돼요. 왜? 마인드, 이 감정이 있으니까. 근데 encourage를 하는 행위가 사람한테 올 수도 있고 사물에 대한 결과물에서 올 수도 있어요. 내가 encourage 받는다라는 결과를 볼 때.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encourage 때문에 오답의 함정이 B가 끌리지만 뒤에 한번 더 보세요. Of the newly acquired mortgage division. newly, 새롭게, acquired, 인수된, mortgage, 저당, 뭐 담보 관련 디비전 부서. 그러면 실적이 너무나 좋아서 이 실적으로 인해서 매니저들이 동기부여 받았다. 자, 정답은 D가 맞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디비전에 뭐 그러면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뭐 영업부장 이런 거, 영업부서의 장, 그죠? 회계부서의 뭐 장. 근데 디비전의 퍼포머는 말이 안 되죠. 그죠? 장 정도나 뭐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그 부서의 수행자 이것도 이상 있고 encourage 때문에 B가 오답이 좀 끌렸고 왜냐면 실적이라는 이 단어 정답이 됐던 좀 어려웠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G까지 봐가지고 명사, encourage 어느 정도의 vocabulary도 감비해서 사람 이러지 말고 정확하게 뒤쪽까지 해석해서 사람이 아닌 실적의 사물의 정도의 처리가 됐던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V를 G로 가라 그랬어요 아까. 왜? 시간 절약 때문에. 자, 얘는 이제 난이도가 중간 정도인데요. 자, ABCD 좀 해석이 됐죠? offer 제공하다, suggest 제안하다, instruct 지시하다, 알려주다, 가르치다, recommend 추천하다. 자, 그럼 타동사의 어휘 문제 뭘 잡자? 목적어. 동작을 하는 대상, 목적어를 잡아다가 동작을 한번 붙여보는 거예요. 커스터머에게 choice까지 하나 더 봤더니 자, 그러면 고객에게 선택사항을 offer 제공 괜찮죠? 고객에게 선택사항 제안 이것도 괜찮네요. 자, 고객에게 선택사항을 지시 그렇게 이상하진 않고 자, 고객에게 제안을 추천 뭐 다 좋네요. 어떡하시나요? 자, 이 문제는 솔직히 어법적인 성향이 좀 확연하게 드러나 있는 게 자, 죄송해요. 명사하고 명사를 나란히 붙였어요. Customers a choice. 되게 독특한 형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고등학교 때 그토록 많이 들었던 간목, 직목, 몇 형식, 수요동사, 사형식 이거예요. 자, customer가 직접이 아닌 간접적인 대상. 왜 사람을 냈다 던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놓고 주고 보내는 행위를 하는데 직접적인 대상은 뭐예요? 사물이죠. 왜? 그게 가니까. 그래서 간목직목이에요. 전치사 없이 나란히 수반합니다. 직목을 먼저 쓰면은 전치사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a choice to a customers 이렇게 쓰는데 자 여기 A, B, C, D 이런 문법적인 성향이 먼저 눈에 들어온 고수들은 A는 이렇게 가요. 해석 받고 막 고민 안 하고. 그래서 offer customers a choice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사용식 이따가 수업하면서 좀 동사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게 이제 보너스예요. 보너스 문제인데 자 바이송의 themselves예요. 외워야 되는 관용적인 표현. 혼자서 스스로 이런 뜻이고 선생님 바이댐도 되지 않을까 바이댐. 자 근데 바이댐이라고 한다면 앞에 수동태로서 행위자를 나타내는 바이가 있긴 해요. 근데 이 TS가 문제 출제의 그런 패턴을 몇십 년 동안 지켜봤더니 만약에 B 플러스 PP 뭐 the proposal has been approved by 하고 뭐 them 그래요? 그러면 them을 그런 식으로 안 해요. 내려면 by 전치사를 내던가 아니면 by 앞에 과거 분사 수동태를 내던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by 있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수동태 행위자를 알리는 목적격 이런 거 안 나오고 by themselves라는 혼자서가 출제가 됩니다. 확인하고 싶으세요? 그럼 해석 들어가야 돼요. The updated software package 업데이트된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will allow all our client 우리 모든 고객에게 allow 사람 투부정사죠. 이거 하도록 허락합니다.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to create 만들도록요. quarterly 분기별의 payroll 지급 report 보고서 그래서 급여 관련된 보고서를 고객들에게 만들도록 이제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하는데 혼자서 그렇죠? 아주 쉽게 용이하게 쓸 수 있다는 어떤 방법 문구 같네요. 됐죠? 자 여기까지 제가 OT를 마치고 이제 1강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